전파방인 거 잘 모르겠습니다. 치직거리면 음소거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또 오후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역전파가 뭔지 아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것은 이제 이런 기본적인 연산들을 조합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고, 무서워 보이는 함수도 결국 그냥 분해한 다음에 살펴보면 됩니다. 무서워 보이는 애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시그모이드 이런 게 이제 무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얘가 이거를 한 방에 어떻게 미분하지? 이런 점과 관련해서 이 역전파로 개별적인 연산들로 구현을 하면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어떤 이제 개념이 있으면 이거 뭐 더하기 오케이 곱하기 지수함수 이렇게 인버스 오케이 그건 뭐 모르겠고 그냥 더하기 곱하기 지수함수 인버스에 대해서 개별적인 국소 미분을 준비하면 그냥 쫙 곱해서 내려가면 따라란 하고 역전파가 이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경망을 구성하는 연산들이 뭘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완전 연결은 그 x랑 w의 내적 또는 이제 벡터 이제 행렬 곱이라고 할 수 있고 더하기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더하기는 이미 했으니까는 다시 할 필요 없고 이 내적 연산은 우리가 이제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적 연산이 무엇인가? 활성화 같은 경우에 시그모이드는 이미 다 밝혀졌고 그냥 반복이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할 만한 게 뭐 이런 것들. 소프트맥스는 어떤가요? 소프트맥스는 이 지수로 변환하는 부분이랑 그냥 그것에 이제 합계를 내는 부분입니다. 합이야 그냥 더하기들을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이제 수행한 거니까 이건 그냥 더하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인버스죠. 그래서 이제 인버스와 곱하기가 나누기죠. 그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z와 곱하기 인버스의 익스포넨셜 z를 곱하면 이게 나누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버스도 해놨고 익스포넨셜도 있고 하니까 소프트맥스도 우리가 정의한 연산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교차 엔트로피 보시면 이제 정답하고 로그로 변환을 한 예측값에 이제 대해서 합계를 내고 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그 곱하기 하나 있고 로그는 우리가 이제 논의 안 했으니까는 혹시 해야 된다면 그냥 하면 되고 로그의 미분이 뭐야? 챗GPT한테 물어본 다음에 그냥 미분을 곡소 미분으로 구현하면 될 거고 그냥 합계되는 거고 그거 이제 마이너스 한다는 것은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니까 사실 로그 빼고는 필요한 게 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쭉 하면은 한두 개 정도만 더 하면 이 전체적으로 신경망에 필요한 연산을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조합으로서 뭐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이런 것들 이제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았으니까 그런 거를 하는데 시간을 더 들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바로 신경망의 구현으로 역전파 신경망 구현으로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와 구분해서 딴딴 따라란 역전파 신경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명하게도요. 그리고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수행해 볼 텐데요. 손실함수를 이제 전달하겠습니다. 외계에서 신호가 오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이 그 레이어즈 결국 뭐 계층들의 그 집합이 신경망이죠. 그리고 이제 손실함수를 내부적으로 이제 사용해야 되니까 요 손실함수를 이렇게 받아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거에서는 역전파가 뭐 별 가치가 없죠. 그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하던 이제 신경망인데
사실상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비슷하냐면 사실 그 어제의 신경망을 상속받아서 해도 될 정도로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뭐 상속받고 이러면은 또 그 신경망의 그 정의가 필요하니까 조금 뭐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고 좀 귀찮으니까는 리뷰하는 겸해서 그 간단한 부분은 그냥 만들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제일 먼저 수행해야 되는 일이 계층들을 추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레이어즈에서 계층들을 이렇게 이제 레이어를 추가 이제 하는 걸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순전파는 콜을 통해서 이제 수행하는데 액세스 이런 식으로 받겠죠. 그러면 순전파는 그냥 계층들을 순환하면서 출력을 얻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어에 대해서 아웃풋츠 이렇게 이제 하고 처음에는 이제 진한 계층이 없으니까는 입력이 마치 진한 계층의 출력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시작이 가능할 거고 그리고 이게 소진이 되면 아웃풋을 이제 내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그 fit이죠. fit인데 이 부분 이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xs랑 이제 ys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배치 크기, 학습 횟수, 학습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가 학습을 수행한다는 것은 지정된 학습 횟수만큼 이제 반복을 하는데 뭘 하냐? 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배치 선택을 이제 수행을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좀 논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사산출을 하는데 아하! 여기가 이제 역전파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얘는 두 단계로 되어 있는데 일단 순전파를 한번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역전파가 결정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 역전파를 하면 어차피 순전파를 한번 하게 되는데 이게 연산이 줄어드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그 구현하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순전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이 학습 시점에서는 예측이 아니고 손실까지 나와줘야 됩니다. 손실까지 쭉 호출을 하는 게 순전파입니다. 그러면 손실이 호출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일단은 아웃풋가 나와줘야 돼요. 어떻게? 예, 요 배치 선택을 한 결과를 이제 X 배치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배치 선택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X 배치랑 Y 배치가 이제 있는데 지금은 아직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XS랑 YS로 하되 다만 이제 요 아래쪽에서 그 표기를 X 배치랑 Y 배치로 일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이 두 개가 아직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 투두의 예정이고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투두를 통해서 X 배치랑 Y 배치가 수행된다라고 이제 가정하면 순전파는 이런 거죠. 아웃풋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웃풋가 나오고 손실이 구해줘야 됩니다. 그 손실이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 그거는 손실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손실함수를 우리가 지정해서 전달해 주는 걸 당연히 가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손실함수를 호출을 해보면 이 손실함수는 로스 펑션 뭐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로스 펑션이 그 정답을 받고 그리고 아웃풋을 이제 받아서 손실을 이제 구한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 이게 순전파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가정이 뭐냐면 요 각각의 연산을 수행하면서 각 연산들은 백워드가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 레이어들이 여러 그 연산의 그 복합이죠. 예를 들어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그 간단한 연산이 아니고 합성 함수죠. 그럼 합성 함수의 정의는 간단하게 이거죠. 이게 바로 합성 함수의 정의입니다. 합성 혹은 복합 연산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레이어들은 이 백워드가 어떻게 수행되어야 되는가가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가 합성함수인데 그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그 이제 이런 국소 연산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국소 연산들 자체가 또 백워드가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의 백워드는 국소 연산들의 백워드를 역순으로 잘 호출해줘서 인자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자동으로 되진 않습니다. 자동으로 되진 않기 때문에 이 각각의 레이어들 자체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제 연산을 백워드로 호출해 줄 건가를 이제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규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규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역전파에서는 그런 것들은 그 각 계층들과 그 계층을 구성하는 연산들의 역할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이고 모르겠고 일단 역전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전파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손실함수도 그런 게 구현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백워드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1 이렇게 시작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신경망에서 지금 학습 시점에서는 가장 마지막 연산이 손실함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계층들도 역시나 그 합성함수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계층들에 대해서 수행해서 내려가 주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순서가 거꾸로 돼야 돼요. 그죠? 이게 역순으로 되어야 된다는 건 이미 그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계층들의 목록을 거꾸로 순환하면서 호출을 해줘야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Dout을 레이어들이 각각 백워드가 구현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Dout을 전달하면 이게 바로 역전파입니다. 손실함수는 처음에 한 번일 뿐이기 때문에 이제 이 포문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처음에 시작해주면서 Dout을 뽑아내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 계층들은 이제 반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레이어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포문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역전파니까 거꾸로 리버스들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잘 납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 끝났습니다. 역전파가 끝나고 그러면은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이미 다 미분이 싹 다 구해지는 거예요. 미분이 싹 다 구해지면 매개 변수 갱신을 수행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경사하강인데 그 지난번에도 이 경사하강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 갱신을 수행하는 것은 이제 모든 계층에 대해서 역전파가 이제 완료가 되고 나야지 모두 다 이제 결정이 되니까 이렇게 수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레이어 중에서 시그모이드나 이런 것들은 W나 B 값이 없으니까는 경사하강의 대상이 아닙니다. 역전파를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래야 최종적으로 모든 연산이 결정되지만 모든 연산에 변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지 인스턴스를 이제 해서 요 레이어의 완전 연결과 같은 것이 이제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행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레이어 이제 W에서 레이어 이제 DW라고 하는 값을 기억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률을 곱해주고 D에서 레이어 DB를 우리가 기억하도록 만들어주고 학습률을 다음과 같이 곱해주면 이게 그냥 매개 변수 갱신입니다. 끝. 그죠? 그러면 역전파 신경망을 구현하신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하셔야 될 일이 각각의 이제 레이어들을 구성하는 하위 연산들에 대해서 백오드를 그냥 그 성실하게 구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노력이 필요한 거지 그 머리가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원리 원칙을 아는 것이 필요하지 이거를 그 구현하는 것은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 이슈입니다. 그래서 원리 원칙을 이해하는 정도에서는 이 정도 구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와 비슷한 스타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유 폴더를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모듈에 보시면 어제는 뭘 참조하셨느냐면 뉴럴넷을 참조하셨는데요. 오늘은 뉴럴넷 백프로 5차 역전파를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파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시면 제가 여기에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한 가지 차이점을 아실 텐데요. 일단 그런 차이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어제랑 스타일이 동일합니다. 이거를 선택하실 필요 없고요. 전체적으로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조금 그 번거롭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그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여기다가 이제 그 준비를 이제 모듈을 준비를 하시면 다운로드 할까요? 뉴럴랩 말고 뉴럴랩 백프로브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요 뉴럴랩 백프로브 이제 하시면 이거를 이제 여기서 열어보시기 편해요. 저기 이제 드롭박스에서 하시는 거 좀 불편하잖아요. 열어보기 편하고 여기서 이제 컨트롤 A 눌러갖고 복사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 로드라고 하는 것을 퍼센트 기호로 하신 다음에 뉴럴랩 백 프로파일의 경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이거를 실행하시면 이게 그 파일의 내용을 셀에다가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노드 부분이 자동으로 주석 처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들 같은 정의로부터 했으니까는 완벽하게 동일한 정의를 이제 갖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이 구현의 차이점을 잠깐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위에서 구현했던 시그모이드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 합성함수의 스타일로 제가 구현을 제시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합성함수들이 기본적인 연산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 있고 역전파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는데, 다만 여기서는 이 시그모이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합성함수 자체의 미분을 구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코드를 좀 간결하게 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시그모이드에 대해서 요 우리가 수행했던 방식, 같이 수행했던 방식은 각각의 국소 연산에 대해서 국소 미분을 그냥 준비하고 이런 연산들을 조합해서 시그모이드를 만들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잘 하신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 각각의 연산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는 코드의 분량 자체가 조금 길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공유드린 코드는 요 시그모이드 자체를 해석적으로 쫙 분석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형태를 이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형태를 이제 결정한 결과 정리해서 살펴보니까는 DL, DY, 1-Y 이런 식으로 그 미분을 이제 수행하는데, 이거는 그냥 기호로 수행하는 이제 미분입니다. 이거를 하실 필요는 없고 또 이게 우리의 관심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종종 코드를 간결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덕분에 제가 제시한 코드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인버스 이런 연산들이 지금 어, 그 사용이 되지 않고, 그래서 시그모이드와 같은 그 구현이 상대적으로 간결합니다. 근데 간결하지만 대신에 해석적인 미분을 수행하는 노력이 좀 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그냥 준비된 코드로만 제시 드리고 하고요. 완전 연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완전 연결은 이제 행렬의 곱하기 그리고 이제 더하기로 이제 구성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를 바 없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이제 저거를 이제 수행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적 연산에 대해서 미분을 따로 벡터 곱에 대해서 미분을 따로 이제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제가 해석적인 미분을 이제 수행했고요. 소프트맥스 교차 엔트로피 오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 익스포넨셜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의한 연산을 사용해야 되고, 로그도 위와 같이 정의한 것들을 이제 사용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점들을 좀 그런 점들이 코드가 길어지지 않도록 제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역전파 신경망의 이제 내부를 보시면 구현하신 순전파, 역전파, 그리고 이제 경사하강 이런 측면에서 이제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제 개별적인 연산에 대해서 역전파를 구현하는 노력은 원리 원칙을 살펴보시면 되는 정도고요. 나머지는 큰 틀에서는 이거를 납득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 핏에서는 제가 이제 편의상 구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습이 빠르게 수행되기 때문에 이 학습을 이제 뭐 100번당 한 번씩만 이제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제시를 한 이런 이제 편의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전파 신경망을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죠? 그러면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모델은 어제랑 동일한데 살짝 다른 느낌일 겁니다. 역전파 신경망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함수를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되는데,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라고 하는 것이 교차 엔트로피 오차가 정의가 되는데, 얘도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구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오차를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에 add 수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 연결을 계속 쓰는 게 조금 귀찮아서요. 그 fully connected로 완전 연결이라고 좀 별명을 붙이겠습니다. 이거는 그 한영키 변환을 계속하는 게 조금 귀찮아서요. 그죠? 이 완전 연결이 별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밀집 연결이란 뜻에서 이제 dense라고도 하고요. fully connected의 약자 FC라고도 종종 부르는데요. 우리는 이번에는 FC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FC고 그럼 이제 784, 50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시그모이드가 이제 활성화가 이제 돼야 되겠죠. 모델 레드 FC 50 100 시그모이드 이제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출력층이죠. FC 100 10 이렇게 이제 끝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크로스 엔트로피 부분 여기 마지막에는 원래 소프트맥스로 끝나야 되는데 그 소프트맥스로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제시한 구현에서는 제가 크로스 엔트로피 쪽에서 그냥 그 전달한 Z 값을 이 내부에서 소프트맥스를 수행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직접 소프트맥스를 하진 않겠습니다. 왜 그렇게 이제 했냐면 그 요 크로스 엔트로피의 구현을 좀 간결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구현의 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역전파 신경망을 잘 구성하셨는데 이제 이거를 실험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의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그 어제의 데이터셋을 그 구성하는 것은 2일차 노트북쯤에 손글씨 숫자 데이터셋 부분을 그냥 복사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이미 잘 동작하는 거고 어디까지 복사를 하셔야 되냐면 이 전처리하는 부분까지 복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전처리하는 부분까지 셀을 복사하셔서 4일차 노트북으로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제 실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실행 이제 하고 또 이제 실행하고 문제가 없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런 이런 부분은 이제 필요 없죠. 하지만 그래도 그냥 잘 호출이 됐는지 뭐 실행하시고요. 퍼셉트론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전처리 이제 수행한 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다층 퍼셉트론은 퍼셉트론과 이제 전처리의 요구사항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해오던 전처리를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 모형의 구성은 이제 데이터셋의 다음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을 잘라낸 다음에 요 가장 아래쪽에다가 좀 붙여 놓으면 실험하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바로 실험을 할 건데 그 실험을 하는 시점에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훈련 전 성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잘 적재됐고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제 측면에서요. 이렇게 이제 해서 보고 그러면 이제 요 훈련 전 성능이죠. 이 훈련 전의 성능은 결국은 그 요 y predict를 이제 numPy 이제 argument max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변화를 하면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채점을 하면 되죠.
그럼 이제 y predict와 레이블을 이제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훈련 전에 성능은 10% 안팎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순전파가 학습이 안 된 시점에서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요 과정이 요렇게 이제 세 개의 과정 자체가 그 평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평가하는 부분을 함수로 좀 만들어 두면 이게 사용하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요 지금 만드신 부분을 이 위쪽에서 모형 평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x와 y를 제공받으면 그게 이제 무엇이 됐든지 간에 모델하다가 이제 xs와 이제 ys 이렇게 수행하고, 그리고 y predict를 수행하는 것은 아규먼트 max를 이제 통해서 아웃풋을 이제 일촉 방향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채점을 하는 거 y predict와 ys를 이제 수행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확도 지표를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형 평가가 이제 다음과 같이 정확도가 이제 나오겠죠.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이왕 만드는 김에 손실도 좀 만들죠. 손실은 이 크로스 엔트로피 객체를 호출을 하자마자 여기에 대해서 YS와 그리고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의 순서가 봐야 되겠네요. 출력이 이제 들어오고 예측이 이제 두 번째군요. 정답이 두 번째군요. 순서를 제가 좀 저기서 이제 바꿔놨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에서는 아웃풋을 이렇게 넘기고 여기에 대해서 그 레이블즈를 넘기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원하드 인코딩 된 것을 이제 넘겨야 됩니다. 요거를 원하드 인코딩 된 것 자체를 넘기죠. 그래서 이제 YS를 이제 넘겨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게 편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채점을 하실 때는 이제 요 YS도 레이블즈로 이제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규먼트 max로 YS를 똑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레이블즈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실 자체는 크로스 엔트로피가 기대하는 형식이 다음 같은 이제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리턴에서는 그냥 이제 만약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손실하고 정확도를 이제 넘기고요. 그리고 이제 요 프린트문도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은 얼마고 정확도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손실은 한 초점 4자리 정도까지 보고요.
정확도는 소점 두 자리까지 퍼센트로 보고요.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형 평가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나 뭐 그 생각이 이제 들지만요. 혹시 이제 어떤 이유에서 프린트 스코어즈를 안 하는 경우에만 리턴하고 아닌 경우에는 그냥 프린트만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그냥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냥 완결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게 그 잘 되는지를 이제 보시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그 요거를 이제 지우고 훈련 전 성능 이렇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모형 평가를 하는데 모형 평가도 혹시 한영키 변환 귀찮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evaluate 모델 이런 식으로 하고 모형 평가라고 하는 함수를 요 evaluate 모델에 할당을 해주시면 그러면 모형 평가라고 할 수도 있고 evaluate 모델이라고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훈련전 성능이 이제 제가 의도한 대로 이제 나오나 evaluate 이제 모델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x 테스트랑 그 y 테스트를 넘기면 되는데 다만 그 y 테스트는 좀 유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이 요거는 이제 전처리 쪽에서 추가하겠습니다. 이게 그 모형이 필요한 원핫 인코딩을 해야 되니까 원핫 행렬을 어제 이제 제시해 드린 대로 유형에서 이제 10개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Y 트레인은 그 원핫 행렬에서 트레인 레이블즈를 통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 Y 테스트는 또한 원핫 행렬에서 테스트 레이블즈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이제 되겠죠. 요거는 이제 교차 엔트로피의 요구 사항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아래쪽에 내려와서 이벨리에이트 모델의 X 테스트랑 이제 대문자 웨이터를 예, 훈련 전에 손실이 지금 9.2로 이제 되게 높고 이 두 개의 숫자가 비슷한 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 정확도가 이제 10% 이제 언저리입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라는 점을 이제 그 논의드리기 위해서 그죠? 예, 여러 번째 그 수행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이제 8 이렇게 이제 높고 정확도가 이제 한 10% 언저리다. 이런 식으로 그 상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거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는 훈련 후 성능을 보겠죠. 근데 이 훈련 후 성능을 볼 때는 그뭐 또다시 저런 프로그래밍을 반복하지는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훈련 전 성능이 얼마인지 또 알았네요. 그죠? 모형 평가도 이제 만들었고 뭐 다 했고 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실 일은 뭐냐? 학습이죠. 그래서 이제 학습 절차로 이제 돌입하겠습니다. 이제 손실 변화를 사후 분석을 위해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모델 핏을 수행하고요. X 트레인 그리고 대문자 Y 트레인 이렇게 이제 하고요.
배치 크기는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제시한 구현에서는 이 학습 횟수랑 배치 크기를 고려를 해서 그 전체적으로 이제 학습 횟수가 몇 번이 돼야 되는가를 이제 그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 편의상 제가 f폭으로 구현을 해놨는데, 어제랑 비교를 하시려면 f폭을 1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률의 경우에는 0.1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셨으면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요 설정은 뭐냐면 어제랑 동일한데, 이렇게 하면 f폭이 내부적으로 학습 횟수를 600번을 합니다. 따라서 어제는 이거 하는데 10시간 걸렸습니다. 현재 강의장 PC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역전파로 구현했는데 이게 얼마나 걸릴까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 끝났네요. 학습 600번이 1초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실험 다 했네요. 즉, 수치 미분 10시간 걸렸습니다. 역전파 1초보다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전파가 수행된다고 해서 성능이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그 어제 이미 돌려보셔서 아실 텐데 600번을 돌린 결과가 손실이 한 1점대였잖아요. 그래서 역전파로 한다고 해서 연산이 빨라지는 거지 성능이 더 좋아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다른 알고리즘인 거죠. 잘 확인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고요. 이거는 현재 강의장 PC에서 해도 1초 이내에 끝나야 됩니다. 그냥 사무용 컴퓨터 그냥 뭐 i3 이렇게 뭐 그 꽂은 거에서 해도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어허.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화면에서 그 보시고 싶은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또한 그 이 코드가 좀 긴 편이기 때문에 그 공유 폴더에 이제 4일차 노트북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2분 전에 수정된 데이사 노트북이 잘 반영이 된 것을 이제 확인했고요. 따라서 이제 필요하시면 이제 살펴봐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역전파의 효과가 대단하죠. 10시간을 1초 이내로 줄인 겁니다. 이게 너무 빨리 되기 때문에 이 로그 자체가 너무 한 번에 나와서
제가 그냥 100번당 한 번씩만 나오도록 그 적당히 이제 그 조절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보람찼네요. 그죠? 보시면 훈련을 빵번 했을 때 손실이 한 7.8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학습을 한 번 하니까는 7.5 정도로 소폭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제 100번을 하니까는 꽤 많이 줄어들었고 600번을 하니까는 이제 1 근방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그래서 훈련 후의 성능은 얼마일까? 그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학습이 끝나고 나서 정말 훈련이 됐는가, 훈련 후 성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손실이 그 1 근방 정도이고 정확도가 70%로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학습 알고리즘이 동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성능은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뭐 93이나 94 정도까지 봤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정확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 횟수가 모자르면 그럴 수도 있겠죠. 따라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잘 되는 거를 알아봤으니까 10번을 시켜도 10초도 안 걸리겠네요. 예전에는 어제 수치미분으로 10번을 시키면은 100시간이 소요될 예정이죠. 그죠? 엄두를 못 내는 시간이에요. 100시간. 그죠? 우리 지금 34시간짜리 강의인데 100시간이 걸리면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10번으로 바꾸고 다시 한번 오이 해보겠습니다. 10초가 안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10초 아니에요. 그죠? 끝났는데 여기 보시면 우와 이렇게 내려와서 6,000번 학습이 됐습니다. 팬이 돌지도 않았어요. 그죠? 팬이 돌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손실이 0.2대까지 내려와 줬어요. 오, 기특하죠. 0에 가까워질수록 손실이 좋은 건데 그러면 성능을 보겠습니다. 오, 88까지 올랐네요. 그죠? 아까에 비해서 그 거의 20배 가까운 향상을 이제 보였습니다. 거의 90까지 이제 갔잖아요. 그러면은 90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애폭을 더 늘리면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 학습률을 좀 더 세게 잡아가지고 빨리빨리 가자.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학습률을 1.0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10번을 가는데 빨리빨리 가자고 한번 해볼게요. 성큼성큼 가자. 역시나 이거를 실행하시면 10초가 안 걸리겠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6,000번 학습의 결과 94%의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